선거 얘기 이제 뭐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7월 25일이니까 딱 닷새 남았습니다. 야권 연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모든 것들이 최근에 나온 검경의 무능 논란 이런 것이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 그리고 대통령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 좀 드려야죠. 잠시 요 사이에 채널A 정치부의 박정훈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두 코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치 얘기, 선거 얘기 해볼게요. 단일화 어제 좀 많이 시도했거든요. 효과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예, 어제 서울 동작을과 수원에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냐, 네. 아니면 없다 이런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단 효과가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네. 지금 유병헌 시신 문제로 이슈가 재보선 네. 이슈가 정부 비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승 기류를 타는데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쪽이 있고요. 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네. 이게 효과가 나려면 한 일주일 정도 네. 선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판에 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표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요. 단일화는 단일화인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단일화가 되느냐. 단일화에 나선 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특히 야권 지지층의 마음에 얼마큼 부응하느냐인데 자, 중도층의 환영을 받느냐, 야권 지지층의 환영을 받느냐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도층의 환영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네. 명분이 없는 단일화. 이렇게 되면 보수가 결집을 하게 되고요. 네. 야권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게 됩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 명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앞으로 계속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니까 휴가가 정점에 달할 거죠. 다음 주 7월 30일이면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야 정당들은 이번 선거를 두고 그동안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번 미니 총선에서의 승리를 각각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의 대표들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직접 육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야권 단일화는 정도에 맞지 않고 당의 지지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특히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는 정의당 대표입니다. 정의당 당의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정말 참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천호선 후보가 당 대표인데 어떻게 대표가 물러나느냐 그 점을 좀 지적했네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네. 야, 천호선 대표는 대표인데 어떻게 출마를 선언했다가 사퇴를 하느냐 명분도 네. 없이 그래서 저거 정치적 알박기 아니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명분 없는 어떤 정치적 야합이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보수 표심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인데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는 명분 없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쓰고 있었는데요. 네. 야합 정치의 끝판이다. 꼼수 각본 막장 드라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표현을 보면서 야 저거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야권 연대 아니냐? 네. 가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네. 저렇게 새누리당이 네.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보면 그 즉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네. 정의당하고 그 후보 연합이 네. 상당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로 그렇게 추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연대가 이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포기한 후보가 갖고 있던 지지율이 포기하지 않은 단일 후보 쪽으로 옮겨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지 네. 않게 하려면 네. 여당은 공격을 해야 되고 야당은 그걸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에 대한 책임,
이걸 확실히 묻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야당이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가령 동작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됐습니다. 기동민 후보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열심히 지금 돕고 있는 겁니까? 예, 오늘 박지원 의원이 네. 노회찬 후보를 돕기 위해서 네. 동작을로 이동을 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뉴스에 네. 흘러나왔고요. 네. 앞으로도 새정치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노회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그동안 이제 그 전략공천 때문에 지방선거 때부터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야, 이렇게 쓰러지는 민주당을 세워주면서 합당을 했습니다만 당내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 동작을에 정성껏 공천한 기동민 후보가 물러났거든요. 이것 대한 부담이랄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어제죠. 윤상현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에서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철수 사관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정치를 하면서 철수를 해왔다 이런 점들을 부각시킨 표현이었는데 네. 일단은 서울시장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철수를 한번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후보를 양보를 했죠. 양보했던 그때죠. 예. 그리고 대선 후보에서도 막판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했다가 합당 형식으로 또 철수를 했고요. 이번까지 4번의 철수를 해서 철수 사관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현장 정치인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정치권과 거래를 두면서 국민들한테 공감하는 능력 때문에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현실 정치에 뛰어든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뭐랄까 좀 독한 마음을 갖고 밀어붙이는 그런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복되면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사실 안철수 네. 대표의 새정치의 동료 이건 사실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로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초심이었던 새정치 이걸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만약에 좋지 않은 선거가 야당에 나온다면 네. 안철수 대표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친노 강경파로부터 당을 떠나라는 얘기까지 들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선의로 시작한 전략 공천이었습니다만 자기가 손만 대면 물러나는 일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철수다 하는 비판을 여권으로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단호한 모습을 안철수 공동대표가 보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